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어떤 칫솔을 골라야 할까요? 마트에 가면 쫙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칫솔은 부드러운 칫솔인데요. 부드러운 칫솔은 칫솔털 하나가 가늘수록 부드러운데요. 칫솔을 잡고 손으로 문질러 보시면 부드러운지 아닌지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칫솔질의 목적인 세균막을 흩트려 놓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칫솔모를 볼 때 뒤에 플라스틱이 안 보여야 하고요. 모가 꽉 차서 보이면 안 되고요. 대신 옆에서 지켜보면 칫솔을 심어놓은 털의 홀 모양은 보여야 돼요. 홀도 없이 심어놓은 칫솔은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칫솔모 하나하나가 부드러운 것, 그리고 칫솔모가 많은 것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우선은 지금 국내에서 팔고 있는 칫솔모가 세 종류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상으로요. 하나는 미세모. 이 미세모는 칫솔털 한 가닥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오다가 점점 가늘어져서 끝이 이쑤시개 모양으로 생긴 걸 미세모라고 불러요. 그게 뾰족하게 생긴 게 이쑤시개입니다. 그러면 이쑤시개가 쫙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땅바닥에 댔을 때 접촉 면적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를 닦는 효율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세모는 원래 안 닦여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잘 빠져요. 왜냐하면 이쑤시개가 그렇게 많이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세균막 제거에는 되게 안 좋은 도구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 미세모는 제외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올라온 칫솔모를 그대로 두고요. 그 위에 옆에다가는 뾰족한 걸 심었어요. 그러면 어느 거는 평평하고 그 위에는 뾰족한 게 있는 거. 이걸 이중 미생어라고 그럽니다. 그건 그냥 위에 미세모가 의미가 없는 거고 얘 때문에 밑에 칫솔 털이 안 나요. 그러니까 칫솔 중에 제일 좋은 건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커팅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끝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가느다란 칫솔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 뾰족한 칫솔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양치해서 몰랐는데 잇몸 속을 닦는 거야 라고 넣어보시면 안에 잇몸이 따끔따끔해요. 아파요. 그래서 방법이 달라지면 도구도 달라져야 되는 건데 끝부분이 뭉툭하게 돼 있는 거, 평평하게 잘려진 거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동 칫솔은 어떨까요? 똑같은 도구를 누구 손에 들려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동 칫솔은 스스로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문지르세요. 그럼 이가 정말 심하게 까깁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은 진짜 대고만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 성질이 안 맞아요. 이에 대고 이렇게 가만히 계셔야 돼요. 다음 치아에 또 대고요. 근데 계속 움직이시면 이가 깎여요. 그래서 손으로 닦는 거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젠 내가 팔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치약은요. 제목이 약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약이라고 부르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투스페이스트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덴티프라이스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두 가지로 해봐야 될 것은요. 하나는 잇몸 질환이에요. 칫솔질이 잘 안 돼서 잇몸 테두리에 세균, 그 다음에 치석, 그 다음에 뼈가 녹아서 뿌리가 드러나고 이가 빠지는 거. 이게 되게 슬픈 잇몸 질환의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충치입니다. 충치는 이빨 자체가 부서지고 구멍이 뚫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칫솔질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시는 거예요. 시간 칫솔은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치만 예방하는 건 뭐냐? 치약입니다. 그런데 그 치약 안에 불소라는 성분이 들었어요. 치약 안에 불소가 충치를 예방합니다. 그 입안에서 음식물이 썩으면서 시큼해지는 산이 된답니다. 그 산에 의해서 이빨이 녹아요. 그거를 삼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가 딱딱한 뼈하고 똑같은 조직인데 여기서 칼슘이 녹아나온대요. 그러면 이빨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이빨에서 칼슘이 빠지면 이가 잘못하면 부스러져요. 구멍이 뚫려. 이게 충치거든요. 그런데 입안이 중성이 되면 그 칼슘이 도로 가서 붙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이빨이 계속 녹았다 붙었다 이러는 중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빠져나온 칼슘이 도로 이빨에 가서 붓게 만드는 놈의 이름이 불소랍니다. 그게 치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불소가 없으면 치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약 고를 때 불소 함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땡땡땡 ppm입니다 라고 무조건 써 있어요. 내가 최근 한 3년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치과적으로 문제가 있은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잘 닦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밸런스만 잡아주면 된다. 그런 분들이 쓰시는 게 보통 950에서 1000ppm이에요. 자꾸 치석도 생기고 자꾸 충치도 생기고 충치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 그러면 입안의 충치에 활성도가 높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1450ppm 정도를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불소의 농도 고유량이 아니에요. 치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고를 보면 치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서 짜지 않습니까? 치약의 적정량은요 성인인 경우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키면 완두콩 같은 거 하나 올려주지 않습니까? 초록색이요 딱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원래 치약을 쓰다 보면 치약이 어디 있나 모르겠네라고 할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양이 적다 싶으신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접촉 시간이에요. 오래 닦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치아가 시린 데가 있거나 충치가 많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닦다 보면 거품도 잘 안 나고 뭐 예를 들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퇴퇴 뱉어내고 나면 입안에 치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물로 헹구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입안에 치약기가 남겠죠. 그게 밤새도록 내 이빨을 딱딱하게 만들어줘요. 양치하고 이렇게 물 이렇게 헹궈서 뱉어내는 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물로 헹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정도예요. 생각해보시면 일단 불소는 입안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완두콩만큼 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닦는 과정 중에 침하고 섞여서 뱉어내실 거란 말이죠. 중간에. 물론 안 헹구지만 그래서 대부분 나갈 것들은 다 나가요. 그래서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드시면 안 좋은 성분들이 그동안에 치약에 있었기 때문에 헹궈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거품 내는 성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품 내는 성분이 영어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얘기하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몸에는 안 좋대요. 그리고 입도 좀 마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내염도 자꾸 더 생기게 하고 그럼 우리가 치약을 고를 때 그게 없는 걸 고르면 되죠. 이거는 제일 쉽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건 양치질 깨끗하게 하시고 누가 뭐 먹으라고 주면 아나 안 먹어 나 이 닦아서 귤 싫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찬성하고 만났을 때 떨떠름하고 이상한 맛이 나는 치약이면 걔는 안 좋은 계면 활성제가 들은 치약이에요. 그거는 웬만하면 헹구시라고 얘기하는데 치약은 요즘 점점 더 거품이 안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품 내는 게 세정력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약 선택의 마지막 얘기는 화한 거예요. 이 화한 거는요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를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음식물 냄새도 나고 별로 냄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잘 닦다 보면 깨끗하고 상쾌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럼 그게 설거지가 끝난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도록 화한 게 먼저 확 덮어요. 그러니까 칫솔질이 덜 끝났는데도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한 맛이 안 나고 밍밍한 맛이 나는 아무 맛도 안 나는 치약이 되게 좋은 치약이고요. 점막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촉촉하게 젖어있는 피부. 점막은 어디가 있냐 하면 입안 콧구멍. 그 다음에 눈 이런 데가 점막이죠. 근데 똑같은 점막인데 눈에다가 치약 화한 걸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콧구멍이나. 그러니까 점막에는 원래 그렇게 자극성 있는 걸 대시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잇몸은 다른 점막보다는 좀 강하긴 해요. 왜냐하면 고춧가루 김치찌개도 먹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좋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약을 쭉 한번 정리해드리면 1번 불소 농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1450ppm.
두 번째로는 열심히 닦으셔도 거품이 안 나는 재미없는 치약. 그 다음에 화한 맛도 별로 안 나는 치약. 이래서 이걸 다 닦고 나면 음식이 칫솔질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느껴지고 맛있어야 좋은 치약입니다. 그게 좋은 치약이에요. 이는 전신질환의 입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인이 염증 물질을 자꾸 집어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입구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칫솔질 열심히 하시면 내가 건강하게 염증 없이 만성질환 없이 사는데 첫걸음이다 생각하시고 저녁 시간에 15분 정도 시간 내셔서 거울 보시면서 닦으시면 아마도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